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보다 보니까 돌발성 난청의 투병기 아니면 돌발성 난청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블로그 기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돌발성 난청의 대처법 이런 정보 영상들은 조금 드문 것 같아서 영상으로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돌발적으로 사전 경고 없이 청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다른 난청들과 조금 다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돌발성 난청은 한 번 발생한 사람들은 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고 또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스테로이드제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귀에 스테로이드 고막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혈류기선제 등의 약 등을 먹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몸에 자극이 가는 치료들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발성 난청은 이렇게 치료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오른쪽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는 회복이 안 됐었고 그렇게 왼쪽 청력으로만 계속 살다가 왼쪽 청력은 돌발성 난청이 왔다가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또 회복이 되고 또 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발생하고 회복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돌발성 난청으로 오른쪽의 청력을 상실했을 때 솔직히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지나고 나서 조금 저를 돌이켜보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한쪽 귀 난청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귀의 청력을 거의 소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 아니면 괜찮은 거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진료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 청력이 소실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청력의 관리법에 대해서 주의를 받지를 못했었고 또 왼쪽 청력이 돌발성 난청이 왔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돌발성 난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재발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나 이런 정보를 솔직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왼쪽 청력도 소실되던 그날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조금 품었던 것도 같고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청력은 다른 날과 다르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 이쪽 청력 모두 청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청각장애인이 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돌발성 난청이 정말 운이 좋게 회복이 된다 하면은 돌발성 난청을 경험했다라는 거를 잊고 이 치료나 관리에 조금 소홀해지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후회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후회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저의 몸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당당하게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이런 의료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고 조금 자랑스러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돌발성 난청이 왔던 분들은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메니에르병의 특징과 나의 생활 습관, 나의 몸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서 혹시 내가 메니에르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메니에르병이 뭔데 그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메니에르는 이 귀 안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난청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입니다. 세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네 번째는 이충만감인데요. 이 귀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막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어색한 느낌? 그게 이충만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4가지의 특징이 이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4개 중에 하나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메니에르의 첫 번째 특징인 난청이 돌발성 난청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니에르병도 돌발적으로 발작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1861년도에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병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병의 병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법도 모호한 상태, 원인 규명도 모호한 상태인데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게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림프 부종. 이 림프가 부어서 메니에르가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특정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메니에르가 온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로,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게 이 메니에르병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성들은 매월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시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때 발생하는 몸의 변화가 메니에르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속에 축적되는 나트륨으로 인해서 메니에르병이 발생하고 심화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 몸에 나쁜 거예요.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게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림프 붓고 이런 것들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 병의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들이죠. 그만큼 이 원인이 조금 모호하다는 것은 치료법도 모호하고 진단하기도 어렵다라는 건데요. 발생했다가 또 치료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고 이충만감 있고 난청 있고 이명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메니에르인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좀 피곤한가 봐. 짜게 먹었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나의 생활 습관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이에요 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을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진단받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미 양쪽의 청력을 소실한 상태거나 이명으로 고통받고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로 어지러움이 심한 상황일 때 메니에르 병을 진단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여러분들이 몸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니에르의 4가지 특징인 이명, 난청, 이충만감, 어지러움 이 4가지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메니에르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 메니에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전에 생활 습관을 조금 바르게 유지하시면은 이 난청이 생기는 거, 이명이 생기는 거를 조금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랜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이명이 심해지고 소리가 덜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터득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저는 밤에 짬뽕, 라면, 마라탕, 훠궈를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명이 삐 이런 소리들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라면이나 이런 짠 것들을 먹은 다음날 같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이명 소리에 묻혀서 이 소리들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라면 같은 걸 먹으면은 이명이 조금 심해지네를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마라탕, 라면, 짬뽕은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좀 빨간 국물 있잖아요. 감자탕 이런 것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국물 있는 게 먹고 싶다 이러면은 소금을 넣지 않은 썰렁탕 이런 거를 먹는 편이고 갈비탕은 미리 소금이 좀 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먹고 썰렁탕이나 이런 소금 간이 안 된 것들 국 위주로 저는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밤을 새고 이랬을 때도 난청이 이렇게 이 정도 소리로 이 정도 음으로 핸드폰 진동처럼 계속 울려서 그 소리를 더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급격히 나빠진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밤새는 것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약간 불면증이 있어서 아침에 잠들게 되고 밤을 새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을 일주일치 처방받아서 지금 먹은 상태고요. 약을 먹은 일주일 동안은 이명이 급격히 사라졌고 좀 몸 컨디션이 좋았어요.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잠을 잘 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니에르 병의 원인 중에서도 생리와 관련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런 정보를 몰랐을 때는 생리 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단순히 그냥 생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리 기간에 유난히 어지럽거든요. 완전 빈혈처럼 이렇게 머리가 핑핑핑핑 도는 느낌으로 어지러워서 막 무조건 소고기를 막 먹게 되고 막 이랬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생리 때 철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귀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최근에 이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생간 그리고 지리 이런 거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생으로도 많이 그냥 퍼서 먹고 철분제도 챙겨 먹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체력이 좋아지고 어지러움이 줄어들어서 이 철분이 부족한 게 이 메니에르 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직접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체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메니에르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소생간 이런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습관 이외에도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어지러울 때 사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반신욕하는 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확 이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지러우면 항상 뜨거운 물에 담그고 사우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몸에 혈액순환도 되고 땀도 배출이 되니까 확실히 이 어지러움이나 이충만감 같은 게 줄어든다라는 걸 느껴서 저는 좀 주기적으로 사우나를 다니고 반신욕을 하고 있고요. 이 점도 참고해서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주기적으로 하는 게 또 있는데 일단 하나는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건데요. 우선 마사지를 받을 때는 제 목, 머리, 이렇게 어깨, 그리고 뒷목 이런 데를 위주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이럴 때 이렇게 받고 나면 이명도 조금 줄어들고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살살살 이런 피부 마사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지압하는 대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요가랑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는 최근에 시작을 했고 요가는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해왔는데요. 요가에 수련을 할 때는 늘 몸에 뭔가 열이 확확 오르고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좀 난청이나 이런 어지러움이 줄었어요. 요즘에는 요가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근력들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근력들도 생기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운동이면 다 좋지만 메니에르병이 의심되는 분들이 안 하시면 좋은 운동이 막 과격하게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과격하게 힘을 팍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안 하시는 게 좋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막 머리를 막 흔들지 않는 그런 천천하고 차분히 할 수 있는 명상과 비슷한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수영장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저처럼 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한다면은 목욕탕에 가서 반신욕 하면서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 정도 하시는 정도로라도 운동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한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발성 난청을 경험하고 또 오랜 시간 회복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됐던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각장애 그리고 난청, 이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또 추후에 청각장애, 난청, 보청기 등과 관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Q&A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청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난청인으로서 사는 삶도 힘들지 않아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이란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난청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난청 그 자체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난청이니까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면서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각장애로 사는 거 가끔 까먹을 때가 있을 정도로 엄청 적응을 잘했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 청각장애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청각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또 언젠가는 저처럼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 난청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영상 열심히 올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